예, 후보자님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영예로운 자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게 공직을 하다가 여기로 와보니까, 이제 공직에 좀 아쉬운 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보듬어주고, 감싸줘야 되는데, 겉도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, 만일에 임명이 되시면 이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제가 생각할 때 국토교통 분야에 3대 민생 과제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우선 이제 자, 전세 사기, 제가 말씀드린 예. 전세 사기, 그 다음에 그 순살 아파트, 소위 얘기하는 순살 아파트,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부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건데요. 자, 전세 사기. 전세 사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있을 수 있어요. 피해 당하신 분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거,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. 그렇죠? 네. 자, 피해 당하신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부에서 여러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자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정부가 손을 놓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,100명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한 3,000명 정도만 체감을 하고 있다고.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신청한 사람이 12,000명인 거예요. 지금은 10,000명이 넘었어요. 피해 구제 인정받은 사람이.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이제 이것저것 해서 정부가 해주는 게 안 되면 선보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왜 사회적인 재난이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러면 이거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을 같이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대책을 이것저것 시행을 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선보상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시행을 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덜 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면 의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거고요.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아마 아까 3,000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3,000명마저도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. 네. 자,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도 빵꾸가 나 있고 보증보험제도도 빵꾸가 나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, 부동산 제도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누군다는 걸 아는데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. 권한이 없어서. 그러면 그런 걸 아니 이게 저희가 이 엉터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. 보고 네네, 받으셔가지고. 자,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순살 아파트. 잠깐 후보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단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어요. 한 블록은 다시 짓기로 했고 한 블록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? 뭐 들어본 아니,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LH 사장님이나 원희룡 장관한테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 없으면 재시공을 해줘야지. 그걸 아니 자기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왜 남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. 이 문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. 예? 후보자님. 예. 자,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. 불법 건축물이 전국에 몇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? 정확 숫자는 제가 한 지금 20만 호 돼요. 예. 그런데 19년까지는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조례 범위 내에서 해서 그냥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었는데 19년에 갑자기 법을 없애고 나니까 대출도 안 되지. 세입자들도 새로운 세입자들도 안 들어오지. 그러니까 옥을 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로 다가구가 많으신데 노후에 그냥 세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다 막아놨거든요. 양성화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한 번쯤은? 기준을 좀 정해서? 안 되면 양성화. 양성화는
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안 근데, 되면 예. 저기 하실 수 있는 방안. 예. 송년 명의님께서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공무원 할 때 하고 또 지금 의회에 와서 또 활동할 때 하고 많은 그 시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. 저도 사실은 이제 LH 사장의 기간이 있었지만 국토부를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들어와서 업무복을 다시 받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 책상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좀 내려가서 현장에 이 필요한 대책들 그런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주문도 하고 했는데요. 앞으로 그런 자세로 공직을 맡게 되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법 건축물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원칙을 따져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관용을 베푸느냐 버릇됩니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보고가 있는데요.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죠. 지켜야 되지만 또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 또 이렇게 원칙과 법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민생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 한번 좀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하면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보듬어주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왜 존재하죠? 맞습니다. 저도 동감합니다. 예.